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직 사유, 퇴직 사유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봤어요. 봤더니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눠볼 만한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직 사유의 핵심은 목적 혹은 목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죠. 목적은 방향성, 목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표상.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이 방향성과 안 맞아서 이직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즉 트리거가 되는 것을 이직 사유로 착각들을 하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트리거 자체를 이직 사유로 얘기하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회사의 뭐 안 좋은 복지, 태도, 처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다소 낮은 차원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방향성 자체가 없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아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방향, 목적, 목표 없어요. 그냥 일해요. 생각해보니 목표는 돈 벌자, 목적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모아님. 제가 이런 댓글들 또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목적과 목표를 퇴직 사유, 이직 사유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게 면접관들이 이해하기 좋고 수월하게 수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이 계기는 굉장히 맥센스하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우리 회사가 그러면 왜 성장할 만한 회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거죠. 실제 면접에서 여러분 나름의 꿈도 있고 뭔가 이유도 있었는데 이걸 답변을 몇 가지 잘못해서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함께 면접을 코칭했던 우리 형편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영상 관련된 일이셨고 PD가 꿈이셨습니다. 1인 미디어의 PD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방송국의 어떤 형태로든 취직을 해서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 나름 일도 열심히 했고 일을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 면접을 보게 됐어요. 자, 이분의 사례를 제가 그 당시 했던 모의 면접을 재구성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분명히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나영팸님, 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곳에서 계속 일하시지 왜 우리 회사 지원하신 거예요? 계약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정감 때문이면은 공기업 같은 데가 더 낫지 않나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PD 필요한 데 많을 텐데 왜 굳이 우리 회사로 지원하신 건가요?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분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어. 1인 미디어의 PD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냥 그거를 지금 이 목적과 목표라는 이직 사유의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딱 넣어놨으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걸로 면접 시뮬레이션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막상 면접에서 그 질문을 딱 당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수면 위에 있는 것과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있잖아요. 수면 위에 있는 답변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경력을 뽑는데 안정감 때문에 우리 회사 오려고 한다는 사람을 누가 뽑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현실에 안주해버릴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과 목표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이 회사와 가장 잘 맞습니다. 요때 이분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바꿨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영팸님, 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곳에서 계속 일하시지 왜 우리 회사 지원하신 거예요? 계약직으로 메이저급 회사에서 일했지만 지금 지원한 얼라이브 회사에서는 1인 방송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보면서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정형화되고 틀에 갇혀 있어 시도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 시대에 맞는 트렌디한 1인 방송 매체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도전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네요. 이직사유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치만 분명한 거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했다, 요거 하나만으로 이직사유는 분명하지, 이것 때문에 막 무슨 목적과 목표가 없는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에겐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 위에 있는 이직사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트리거, 이거 밑에 분명히 여러분에겐 어떤 욕구가 있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도전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이 없으신 분들은요, 퇴사한 이형 커뮤니티에서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때마다 꼭 본방사수를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댓글로, 채팅으로, 그리고 저희 안에 커리어 마스터나 리무브 클럽에서 정말 이렇게 돌파하고 성장하신 분들을 계속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직 사유나 퇴직 사유를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래에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면접에서 어려웠던 상황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지고 힘찬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